다음에 조세 법률주의 중에 두 번째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맨 밑에 1-3페이지요. 넘기지 마시고 맨 밑에 보면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죠. 적더라도 애매하게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확주의. 근데 양가로 1번에 보면 불확정 개념이 있어요. 불확정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가치 개념으로는 요거는 가치 개념 X. 한 장 넘겨보면 경험 개념 동그라미. 가치 개념 X, 경험 개념 동그라미.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런 게 있었죠.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라면 그건 인정해주고 아니면 인정 안 한다. 요렇게 법에 적혀있는 규정들이 꽤 있어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과세요건,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에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통념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통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개념 해석인데 개개인의 가치 개념으로 해석하지는 말고, 그죠? 가치 개념으로는 해석하지 말고 경험칙으로 해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경험 개념을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경험 개념.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 해석을 하면 규정의 개념 의미 내지는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통해서 해석한다고요? 취지, 목적, 그 다음에 논리적 해석.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내리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주고 납세자 갑에 대해서 부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부가처분이 타당하냐를 따졌을 때 조세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규정에 대한 취지나 해석이나 내지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하다,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모든 규정 내지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뒤에 나오는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 뭐를 중심으로? 취지나 목적 중심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규정에 대한 취지 목적을 또 쓰실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국기법 배우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차용 개념 문제. 모든 거를 다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빌려 쓰는 거죠. 어디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빌리고 민법에서도 빌리고 상법에서도 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가세 금지는 뒤에서 더 배울 거고 해석상의 원칙 밑줄 그어놔보세요. 엄격 해석의 원칙.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정의가 엄격하게 해석해라. 맞는 말인데요. 읽어보면 세법은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죠? 물리해석 밑줄 동그라미 목적론적 해석 삼각형 확장해석 유추해석 X 뭔가를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리해석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예요. 적힌 대로. 하지만 제한적으로 목적론적 해석은 그거는 허용이 된다. 하지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지는 말자. 그래서 엄격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합법성의 원칙, 집행상의 원칙인데 보통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가도 밑줄. 법에 합치되게 과세하자 그런 얘기겠죠. 읽어보면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한다. 정한 그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대로 부과징수해야 되며 조세 감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는 원칙. 감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없다. 그런 원칙인데 뒷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앞부분은 좀 알자. 법에 있는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그대로를 부과징수하자라고